네, 윤정이 먼저. 윤정이부터. 자, 보여주세요. 我们学校有汉语特色教育，学校每年都会和中国大学进行交流。我们可以去中国亲自体验中国文化，并了解中国大学的生活，并且我们学校有三个中国老师，所以我如果有什么不知道的，可以随时去问他们。并且每一年在孔子课堂纪念日的时候，我们每年都会有各种各样的演出，所以我更容易的接触到的中国文化。 대단합니다. 일단 뭐 알아듣지 못하지만 중국이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이 후배 개그맨 이수근이 그냥 장난으로 중국어 하는 건 많이 봤는데 진짜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 학교에는 뭐 아까 보시다시피 중국어 특성화 교육이 있고요. 매년마다 중국 문화 탐방을 통해서 중국 대학교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뭐 중국 문화나 뭐 중국 생활들도 같이 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들이 3분 계시는데 뭐 중국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교무실에 찾아가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매년마다 공자학당이라는 곳에서 또 기념식이 있는데 거기서 막 뭐 다양한 공연도 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중국 문화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다. 이걸 지금 학교에서 네. 학교 수업만으로도 지금 이 정도를 하는 이 거예요. 얘기를 한국말로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중국어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세웅 학생도 한번 학교 소개 좀 해줄래요? 간단하게. 我们学校有全国第一个校内慰安妇少女上，在2015年发生撤除慰安妇少女上的事件时，梨花女子高中的学生会练习我们一起参加这个宣传活动。 我们学生会立刻决定一起参加这个活动。 우리는 모르니까 어디서 끝나는지도 우리 모르고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우리 이세영 학생 두 친구와 다르게 특성화반이 아니고 일반반인데 이 정도 그러니까 실력이 대단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게 작년에 네. 저희 소녀상 철거 문제로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로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때 이화 여자 고등학교에서 태성고등학교 학생회한테 같이 이거 소녀상 보존 캠페인을 하지 않겠냐고 해서 네. 작은 소녀상이라고 이만한 사이즈의 소녀상이 있는데 네. 그거를 저희 학교에 전국 1호로 사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대단합니다. 네. 그거 정말 대단한데 어떻게 한 3년 하면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럼요. 태성고등학교 학생들은 중국어 특성화반 가정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세용이 학생처럼 일반 가정 학생에서도 충분히 중국어 교과 수업과 3년 동안의 다양한 문화 체험과 어학 캠프 수업을 진행한다면 네. 이 정도의 실력을 갖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잘하네요. 정말 짧은 잘하는데요? 연도에 비해서. 우리는 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영어를 그렇게 영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근데 중국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2, 3년 하니까 진짜 잘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학년 선배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냥 학교 소개하지 말고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게 전국이 국제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워지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앞으로 전 세계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 3학년 정영군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对，特朗普当选了美国的总统，所以大家估计可能美国和中国在各种各样的方面会产生竞争。大体上来说，中国和美国作为G2是对等的关系。在奥巴马政府时期，美国用政治外交的方式来解决两国关系的问题。但是特朗普和支持他的保守派白人阶层对两国关系仍然感到烦恼。中美两国依然存在感情上的较量，并且因为中国是共产党体制，而美国是特朗普权威式的领导方式，所以
中美两国之间即使是很小的矛盾，也有可能引发很大的冲突。 끝났습니다. 네. 일단 박수부터 치고요. 네, 종교 TV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정말. 아니 거의 화교인데요. 네, 지금 아니, 제가 알았어요. 제가 인천 차이나타운 그 근처에 사는데 우리 중하로 지능각 쭉 올라간 거 화교학교에 있는데 화교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3학년인데 몇 년 한 거예요 이거? 학교 들어와서부터 여태까지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운 거예요? 네,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야 대단한데. 진짜 대단한데요. 네, 유학생 같아요. 안 그래도 우리 정현 학생은 국내 대학 진학이 목표가 아니라 중국으로 대학을 간다고 그랬죠? 네, 중국 북경에 위치하고 있는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국제무역학과에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학을 준비하고 있군요. 사실 근데 유학하면 우리 부모님들 유학비가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부모님께서 유학비가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공부니까 어떠셨나요? 반응이? 그렇게 유학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제가 학교를 다니게 되면 네. 연간 학비가 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기숙사비, 생활비 포함하면 연간 1200만 원 정도로 한국 대학교를 제가 다닌다고 했을 때 네. 비교를 해보면 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해서 부모님이 학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시진 않으셨습니다. 비슷하거나 좀 저렴하군요. 그래요. 아 선생님 좀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아무래도 G2 국가니까 물가도 비싸고 또 정현이가 말한 것처럼 북경 소재의 대학이기 때문에 학비가 많이 들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네. 아직까지 중국은 대학교 등록금에 있어서는 저렴한 편입니다. 연초에 2학기 등록금을 다 지불하게 될 때 하나로 약 한 450에서 5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지불하면 되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 기숙사 생활, 그다음에 식비, 교통비, 본인 개인의 용돈을 추린다면 정현이가 말한 것처럼 한 1,200 정도의 비용으로 지금 현재 유학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태성고등학교 졸업 학생들은. 중국 유학 생활이 생각보다 매우 쉽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유학을 가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학교 안에서 중국 교육부에서 세운 이 공자학당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애들이 재학 중에 강화된 중국 어학 수업과 또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정치에 대한 이해를 미리 준비를 하고 현지에 가기 때문에 타국의 학생들이나 또 다른 유학 준비 학생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유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중국 북경 소재에 되어 있는 국가중점대학인 대외경제무역대학, 북경어원대학교, 북경과학기술대학교, 북경체육대학교와 같이 각 분야별로 계열별로 특화된 학교들과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태성고등학교 고3 동안 특화된 중국어 수업과 나머지 모든 준비를 갖췄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학 자격만 갖추어진다면 입학을 허락해주는 MOU 체결이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태성고등학교 학생들은 2016년 2월 기준으로 네. 236명의 유학생을 배출했습니다. 우와. 그래서 아마 정현이도 윤창이도 그 과정을 밟게 될 겁니다.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이게 외고에서나 볼만한 그런 이게 시스템인데 사실 그 선생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렇게 인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특성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시험을 보고 들어가게 될까요? 아니면 뭐 추첨에 의해서 가게 될까요? 네, 용인 지역은 선 지원, 그 다음에 이렇게 배정을 받는 일반 평준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태성고등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희망을 해서 지원을 해서 추천 배정을 받으면 되고요. 또는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1학년 과정에서 다양한 중국 체험과 수업을 통해서 나는 특성화 과정을 가겠다. 결심을 하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또 상담을 하고 본인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누구나 이렇게 우리 친구들처럼 강점 있는 어학 실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중국어로 특화가 되어 있는 학교인데 사실 중국어가 볼 땐 멋있어요. 우리 때부터 그런 묘한 그 어떤 향수가 있습니다. 네. 영웅본색, 첩혈상웅. 뭐 우리 때 우상이었거든. 홍콩 누아르. 지금 한류지만 우리 때는 정말 난리였죠. 천녀유원. 근데 어려워요. 우리도 몇 번 따라해보고 뭐 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게 성조가 있으니까. 사성이잖아요. 배우면서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간체자가 제일 어려웠는데 저는 중학교 때 한문학원을 다닌 적이 있는데 네. 한국은 간체자가 아니고 정자를 쓰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다 간체자로 쓰기 때문에 같은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한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좀 헷갈려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가서 보면은 우리가 쓰지 않는 한자가 이렇게 막, 예, 걸려있고 그래서 저도 이게 뭔가 그랬는데 그게 그거군요. 네. 아, 최윤창 학생 어떤 게 어려워요? 저는 우리나라와 발음이 비슷한 건설음이랑 위발음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거기 중에서 제일 뭐 건설음은 쯔, 츠, 시, 르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고 그게 지금 다 다른 거예요? 네, 똑같은 그거 거예요? 다시 한 번. 쯔, 츠, 시, 르 르. 예, 뭐 다르다니까 그렇게 들을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 발음과 위 발음과 위 발음과 또 중국어의 위 발음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네.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발음이 정말 어렵죠. 아까 얘기한 게 다 뜻이 다른 거예요? 네. 아, 그 미묘한 차이에. 그렇군요. 정인 학생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똑같이 저도 처음에 중국어를 공부할 때 성조 때문에 진짜 많이 애를 먹었었는데 제가 말을 하다가 성조가 틀렸어요. 그러면은 그 단어의 자체 뜻이 아예 틀려버리기 때문에 원어민 선생님이랑 중국어 선생님, 그 다음에 학교에 같이 재학 중인 중국인 친구가 있는데 같이 교류하다가 친구가나 선생님이나 갑자기 이런 식으로 단어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런 제스처를 표하셨을 때 진짜 좀 많이 힘들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조금씩 계속 고쳐나가고. 뜻이 하늘과 땅으로 달라져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중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4예요. 그 네. 이유가 4라는 숫자의 발음이 쓴데 네. 죽다라는 한자의 발음은 쓰, 삼성이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잘못하게 되면은 숫자 4를 읽은 건데 너 죽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네, 한번 두 개를 해보세요. 스, 오. 그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네,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뜻으로 배제되어 있어요. 스, 네, 네, 스가 죽다. 이게 이거고. 네, 스가 사.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렇군요. 정말 우리 학생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 보니까 아까 만두도 믿고 중국 놀이도 하고 다도도 체험했거든요. 사실 언어를 배우면서 문화를 배우는 거 역시 참 중요한데 기억에 남는 뭐 문화 체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용 학생. 저는 다도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한국식 다도는 뭔가 유한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고. 근데 중국식 다도는 뭔가 절제돼 있고 그거 수업을 할 때 원어민 쌤들이 직접 오셔서 차 이렇게 만드는 순서나 여러 가지 차 종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랬군요. 우리 윤채 학생은요? 저는 학교에서 같이 가는 중국 북경 문화 탐방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문화 탐방이요? 네. 학교에서 매년마다 같이 선생님들과 같이 중국에 가서 직접적으로 뭐 중국 문화에 대해서 체험하거나 뭐 먼저 가신 유학생 선배님들의 뭐 대학교 생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쉽고 뭐 재미있게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막상 직접 가서 보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와, 이게 진짜 중국이구나. 와. 넓구나. 네. 거기 갔을 때 네. 그 한국에서 배웠던 중국어가 이게 잘 이렇게 통하던가요? 네,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들이 진짜 엄청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왜냐면 원어민 선생님들이 알려주니까 그대로 배워서 그 성조로 가니까 그 딱 쓰일 수 있는 거죠. 자, 정인 정인 학생. 학생은요? 저는 조금 특별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네. 제가 공작당 개원식을 2학년 때 선생님들과 같이 준비하게 됐는데 그때 중국 무술 중에 하나인 난추엔을 전 우슈 국가대표이신 풍계걸 선생님께 배웠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무술도 배웠어요? 네, 무술도 배웠습니다. 아니, 정말 재밌는 거 할 수 있는 네. 거는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성화된 그런 교육 과정인데 이렇게 중국어 특성화가 돼 있는지 이 태성고등학교를 알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나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이런 걸 하고 있던 거예요? 어땠어요? 저는 아까 얘기하신 한문 선생님 아들분이 네. 태성고등학교 나와서 이미 태성고등학교가 중국어 특성화한 걸 알고 지원을 했습니다. 알고 왔군요? 네. 그 최윤창 학생. 저도 세용이랑 같이 중국어 특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왔는데 네. 그 이유는 뭐 그 중국어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다가 저희 용인 지역에 태성고등학교라는 중국어 특성화 학교가 있어서 이쪽으로 진학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현 학생은? 저는 반대로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잘하게 됐는데 맞아.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성고등학교에 처음에 저는 지원해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거였는데 네. 부모님께서 기독교셔서 태성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라서 여기 한번 가서 해봐라 해서 지원을 한 다음에 태성고등학교에 들어와서 1학년 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어 특성화, 그다음에 중국어, 중국 문화 막 이런 거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중국어 특성화 과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중국어에 관심을 갖고 지금 잘하게 됐는데 아니 보면은 사실 그 태성고 학생들이라고 다 중국어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관심을 가진 뭐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천장지구, 천녀유원 이런 걸 보면서 다 그 긴 그 버버리 코트 쓸고 다니고 이쑤시개 물고 다니고 성냥 깊이 그 다 따라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떤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중국어를 좋아하고 시작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요. 기숙사생은 따로 중국어 원어민과 함께하는 방과후 수업 시간이 있는데 네. 그때 저는 중국어를 처음 접했는데 저는 언어 같은 걸 배우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때를 계기로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세웅 학생은 그 일반 반이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학생도 이렇게 중국어에 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기를 삼고 있었다. 참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고요. 우리 윤창 학생은 어떤 계기로? 저는 맨 처음에 한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배우게 되면 번체자로 배우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번체자 말고 좀 독특하고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를 찾다 보니까 이제 중국어라는 부분을 알게 됐고 또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계속해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원래 한자를 좋아했다. 자, 우리 안정현 학생. 모르고 들어왔는데 이런 게 제도가 생겨서 지금은 아예 중국 유학을 꿈꾸게 됐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중국어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저는 1학년 때 저 아까 전에 VCR에 나왔던 그 중국 일기예보 했던 그 친구가 네. 중국 노래 대회를 중국 노래 말하기 대회를 한번 같이 나가보자고 네네. 권유를 해서 노래 대회에 참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래 연습을 하면서 중국어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중국어에 관한 약간 흥미가 생겼는데 네. 그때 마침 또 중국 문화 탐방을 참가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중국에 갔다 온 다음에 중국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생겼습니다. 아까 그 VCR에 나왔던 그 일기예보 해설하던 그 친구는 중국 생활 하던 사람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 친구도 여기 태성고등학교에 와서 배우기 시작한 그 친구는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 친구도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도 같이 모르고 입학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아, 이렇게 중국어를